예,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강재원 조사관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를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은 사실 이제 구조적 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의 어떤 행태 규제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가 경제 구조,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한번 손을 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소수 대기업 집단에 의한 우리가 이제 경제력 집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이 개별 각각의 시장에서 나타내는 우리의 이제 독과점 현상은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양자는 서로 아주 밀접한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방안이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종합적인 처방을 사실 앞에 발제자 두 분, 세 분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을 때는 결국 어느 한쪽으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약한 쪽으로 기업들의 행태나 구조 개편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규제 강화를 다 모색을 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 즉 쏠림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도 이제 문제 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일일이 이제 그 앞에 토론자 발제자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 좁혀서 좀 더 상세한 방안들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제 토론문을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올 초에 재벌 개혁이 많이 화두가 됐을 때 얘기가 아주 뜨겁게 논의가 됐던 계열 분리 명령제나 또 기업 분할 명령제,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발제자이신 김종보 변호사님이나 앞서 토론해 주신 홍명수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국회 차원이나 외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를 만약에 도입을 하고자 할 경우 시기가 딱 마침 이제 도입을 위해서 무르익은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적용하는 게 좀 바람직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제도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위 유형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는 게 좀 적절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발제자분이 이제 김종보 변호사님께서 그 발제문에서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은 많이 못하셨지만 자료집에 보면은 이런 제도를 어떤 경우에 써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독과점 사업자가 자기 지위를 남용하는,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독과점 사업자의 어떤 남용 행위가 있을 때 이 제도를 쓰자.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아니고 뭐 여러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 이게 기업 집단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랑 우리가 무관하지 않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기업 집단이 원인이 돼서 이런 경쟁 제한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 이 제도를 쓰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상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요인이나 능력은 결국 기업 집단 간의, 계열사 간의 강력한 유대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기업을 공정하게 행태 규제, 물론 행태 규제 자체로도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 계속 반복하는 건 결국은 뿌리를 뽑지 못하고 위에 난 잡초만 치는 거다.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발제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문제의식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그러니까 시지 남용 행위가 꼭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조적 조치라는 어떤 굉장히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를 확 손을 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용 행위가 시장에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우리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제도를 쓸 것인가, 계열 분리나 기업 분할 명령제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제도 도입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런 문제 있는 행위들이 기업 집단의 구조로부터 파생된 원인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문제가 입법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각각의 이제 학계에서도 실무에서도 많이 제안들을 해주시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 발동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엄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업 집단의 구조 개편이라는 게 뭐 한순간에 뚝딱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자금과 인력과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순식간에 바뀌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 가능성을 굉장히 아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법에 좀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페이지 이제 제가 하단에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 요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을 쪼개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일단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가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된 시장에서 이 제도를 써야 된다. 전제 조건은.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공정위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행정 제재 수단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같은 다른 제재 수단만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독과점적인 시장 안에서 우리가 경쟁 문제를 해소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 조치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현행법에 따라서 아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현행법에 따라서 공정위가 어떤 의지만 있으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기업결합 심사 시에 어떤 그 시정조치 수단의 하나로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남용행위 같이 기업결합 심사와 좀 관련이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에서 기존 제도만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제도를 우리가 신설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사실 공정위가 현행법 공정거래법 3조에 보시면은 시장 구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시장 구조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로 인해서 독과점적 시장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디가 독과점적인 문제가 좀 많다. 이걸 이미 파악할 수 있게 현행법에 규정을 딱 두고 있는데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 조사를 실시해서 독과점적 시장이 어디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어떤 경쟁 제한적인 정부 규제가 있으면 그걸 좀 풀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그러니까 행정적인 이제 처분으로서의 우리가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 개정을 만약 해서 도입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독과점적 시장 구조조사 권한은 이미 법에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생되는 시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좀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그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론 이게 법으로 이제 상당히 정할 수 없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장 구조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데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특히 이제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가 현재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장기간 고착화됐을 때 우리가 이 최후의 칼을 빼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판단 기준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요건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행태적 조치를 통해서는 도저히 경쟁 환경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 이런 단서 조항을 좀 예를 들어 뭐 제가 이걸 현저한 곤란성이라고 썼는데 뭐 문구는 수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취지에 굉장히 마지막 수단이 아니고선 도저히 경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요건을 둠으로써 이 제도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너무 남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안전장치를 법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과연 이 제도를 그럼 어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쓸 것인가? 말씀드린 일단 첫 번째 건 이제 시지 남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그 시지 남용 자체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즉 이제 이미 독과점 사업자인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열분리 명령제가 남용이 될 가능성이 좀 적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 제도를 이제 도입하는 취지도 살리고 남용 즉 이제 과잉 규제의 우려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제도가 좀 실효성을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라고 얘기하는 계열사 간의 부당 지원 행위입니다. 이게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있는데 이건 이제 사실 아무리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를 잡아도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이제 지원을 받는 회사랑 주는 회사 간의 어떤 계열사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이제 다 통제하는 총수가 존재할 경우에 결국 법 위반 행위를 앞으로 계속할 요인이 쭉 지속이 된다는 점에서 이게 계속 행태 규제만 한다고 해서 뿌리가 뽑힐 수가 사실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 회사들은 경쟁 환경에서 확 성장을 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고사되는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런 제도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